안녕하세요. 주식 절대로 하지 마라의 여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 분석 중에 하나인 PB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R을 알기 전에 BPS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BPS는 한 주당 자기 자본 금액을 나타냅니다. 수식처럼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을 BPS라고 하는데요. 이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 BPS는 청산가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회사를 팔을 때 부채를 빼고 남은 돈을 주식 수만큼 이제 주주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주의 값이 얼마냐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만약에 10,000원짜리 회사를 팔았는데 부채가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주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8,000원 곱하기 10 해서 8만원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회사를 처분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청산 가치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BPS는. 그리고 PBR은 현재 가치, 자산의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수식이 이렇습니다. 현재 주가를 BPS로 나눈 것이죠. 예전에 PER, 저번 시간에 배웠던 PER 할 때도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눴죠. 또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를 BPS로 나누게 되면은 PBR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BPS라는 것이 현재 회사의 청산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와 BPS가 같게 되면 어떻습니까? 청산 가치와 현재 주가가 같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1. PBR이 1일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청산 가치에 비례한다. 이렇게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PBR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저평가되었다. 1보다 클 경우에는 고평가되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순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 순자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 순자산에서 기계설비나 재고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이 순자산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게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퇴색되게. 만약에 회사가 망해서 처분하려고 할 때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처분이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첨단 장비 있지 않습니까? 뭐 통신 장비나 아니면 어떤 뭐 반도체 기계 장비 이런 시설이었다고 생각되면은 이게 한 뭐 5년 전에는 10억을 주고 산 기계지만 지금 다시 기술이 발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고 뭐 통신 같으면은 5G가 되겠죠. 5G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다시 10억 정도 주고 사야 되는데 예전에는 예전 통신 방식이었던 뭐 CDM이나 뭐 GSM 같은 장비가 10억 주고 샀다고 해도 이게 과연 지금 10억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기계 설비 이 값을 물론 이제 감가상각을 그 재무제표에서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고철 값으로밖에 안 쳐질 수 있다. 이 기계 설비 값이 실제로는 팔았을 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은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안 팔려서 쌓인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회사를 처분할 때도 이게 안 팔릴 수 있어요. 10,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이
필요가 없거나 뭐 인기가 없거나 하면은 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고가 10,000원짜리지만 이게 1,000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팔리면은 정말 아무도 안 살 경우에는 빵원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자산도 솔직히 얼마로 측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에 써요. 아니면은 뭐 설비를 산다거나, 이게 자산으로 잡히든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BPS가 올라가게 되고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얼마냐,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입했던 가격 대비 얼마가 올랐는지, 저희 뭐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이제 KT 같은 경우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많이 팔았죠, KT. 그래서 뭐 에스티메이트였나? KT 그 부동산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뭐 임대 사업, 호텔 사업, 롯데호텔 그 옆에 부지를 또 이제 다시 허물어서, 원래 뭐 KT 지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허물어서 이제 호텔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매입했을 때 대비 현재 가가 얼마인지, 이것도 이제 자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지표로 쓰이게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공식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BPS란 공식도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 그 순자산이 뭐냐?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청산가치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많이 따져볼 게 있어요. 이 BPS에 대해서.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그 벤저민 그레이엄 그분은 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순수한 돈이죠. 그 순수한 내 돈이 얼마인지, 이 회사에 그 실제 현금이 얼마 있는지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이 많은 또 회사들이 되게 좋다고 그렇게 또 강의도 하고 책도 3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죠.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 좋죠. PBR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PBR 1 기준으로 낮을 때는 저평가돼 있고, PBR 1 이상인 기업들은 좀 현재가가 자산에 대비해서 높은 경우죠. 네, 그런 거는 이제 고평가돼 있다, 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PBR 실전 적용에 대해서 또 저희는 또 알아봐야죠. 제가 이번에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라는 회사와 한국전력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PBR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에서 보면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지금 자산이 한 3조 정도 되고요. 이게 억입니다, 단위가. 그래서 3조 정도 되고, 이 자산에서 유동자산보다는 비유동자산이 많습니다. 뭐 보통 회사들이 대부분 비유동자산이 많은데, 이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한 번에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그래서 이 한국타이어 월드 자산 비중을 보면은 비유동 자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관계 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 되게 많습니다. 비율이. 이게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국 타이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지분을. 그래서 그 지분에 대한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가 거의 2조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라는 회사에서 만약에 배당금을 주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월드와이드 쪽으로. 그 돈이. 뭐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요. 부채는 얼마 없어요. 부채는 지금 뭐 2천억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옵니다. 자본. 그래서 2조 9천억이라는 자본을 이제 발행 주식으로 나눴을 경우에 이제 BPS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BPS가 현재 32,000원. 여기는 단위가 또 원입니다. 그래서 32,000원인데 17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현재가가 18,900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저평가돼 있죠. BPS 자본 나누기 발행 주식을 한 BPS가 32,000원인데 현재가가 18,000원이에요. 그러면 PBR이 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0.6. 좀 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0.6. 한국전력은 보시면은 거의 규모가 엄청난 회사예요. 이게 지금 1,000억 조, 10조, 180조죠. 180조. 자산이 무려 180조인 회사인데 대부분의 이 자산이 또 이 한국전력 설비 자산입니다. 설비 자산. 설비 자산이 거의 100조죠. 100조. 100조 가까이가 설비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발전소 같은 것들이 다 설비 자산이니까요. 또 특이한 것은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한국전력은. 부채가 무려 100조입니다. 100조. 어쨌든 자산 빼기 부채 했을 때 자본이 그래서 70조. 70조의 자본을 가지고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눴을 경우에 BPS가 11만 3천원, 11만 3천원에 나오게 되고요. 현재가는 17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현재가는 3만 8천원이에요. 지금 PBR이 0.3입니다. 0.3. 0.6이었는데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전력은 무려 PBR이 0.3이에요. 당장 회사 팔아도 7만원은 더 버는 거 아닙니까? 회사 팔면은 지금 가치가 청산 가치가 지금 11만이나 그러는데 현재가가 38,000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돈을 7만원은 더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단순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PR이 0.3이다. 와 싸다. 청산 가치보다 싸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돈이 과연 이 회사에 현금이 많이 있는지, 부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12월 28일 날 현재가가 이렇고 PBR 기준으로 엄청 싸게 느껴졌던 회사들, 어떤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7일까지 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져가지고, 네. 18,900원에서 15,000원까지 하락. PBR 0.6에서 0.5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무려 PBR이 0.2까지 떨어졌어요. 0.2까지. 네. 그리고 38,000원에 샀던 사람들이 25,000원이 됐어요. 10월 10일까지. 올해 10월 10일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이제 책을 접하게 되면은 그 PBR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PBR, PER 이렇게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말도 PER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PBR도 마찬가지예요. PBR도 끝이 없어요. 이게 0.3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아니 보통은 이제 0.5가 끝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 PBR 기준으로 사람들이 0.5 아니면 0.4 0.4까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0.4까지, 마지노선은 거의 0.4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한국전력 같은 거 어떻습니까? 지금 0.2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0.2까지. 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돼요. 그 한국전력이 부채가 많다고 해도 부채를 뺀 나머지 자본이 지금 70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70조가 있는데 저렇게까지 떨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단순히 PBR이 낮다고 해서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 PBR이 0.4, 0.5, 0.2 뭐 이렇게 돼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이렇게 약간 상승 추세 약간 만들면서 이제 올라갈 때 이럴 때 많이들 당하시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마치 저점을 다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예? 저점을 다지고 올라간 추세로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빼버려요. 여기까지. 특히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지점은 저점을 이렇게 두 달까지 거의 두 달 동안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25,500, 200원까지 빼버리는 또 주식을 그래서 정말 조심히 해야 되고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PER이 네, 안 맞을 수 있다고 했죠. PBR도 똑같아요. PBR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0.3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PBR이 0.2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만 보면은 되게 좋은 회사예요. 여기만 봤을 때는 아무런 나무랄 데가 없는 회사였는데 실제 이런 회사를 투자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진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책을 봐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지 마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의 또 흥미를 끌만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